잠깐 고개 들으세요.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법정 서식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있다라는 거요. 첫 번째 기억할 얘기야. 시험 문제 저게 나온다는 거요. 법정 서식이 없다라고 나와. 없어,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서식이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저 있는 법정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의 법정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보존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요.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시험 문제야.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일반 중개계약 맺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랑 너 여러분들이 하고서 못 써? 아니면 안 써? 안 쓰잖아. 왜? 법정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없기 때문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의뢰인이 요청한 거야. 야, 당신하고 나랑 중개계약 맺었으니까 우리 서식 쓰자. 중개계약서 쓰자. 라고 요청했어. 그러면 그때는 작성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때 또 없을까요? 이게 세 번째 시험 문제야. 뭐라고요?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듯이 조차도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없어. 그래서 그거 뭐라로 쓰냐고, 괜찮다고 했어. 돼,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안 써주면 나 안 내줄래 그랬어. 그러면 너 가 그랬어. 그러면 저거 안 썼으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니면 등록이 취소된다.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 받는다. 아니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거요. 요청의 뜻이조차, 의뢰인이 요청의 뜻이조차도 작성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뢰인이 작성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너 가 그러고 작성 안 할래? 그러면 까짓 거 합시다 하고 작성하겠어. 그때는 너 가 참아 그거 못하겠죠? 예, 작성하겠죠. 그럼 작성키로 한 이상 법정 서식만 써야 된다? 아니면 임의 작성 가능하다? 예? 법에 서식이 있어? 저 있는 저 법정 서식 저걸 써야 된다? 아니면 임의로 작성해도 된다?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 적어도 임의 작성 시에 요것만큼은 반드시 들어가라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존재해요. 뭐가 존재해요? 필수적 기재사항. 그게 뭐냐? 첫째로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입니다. 두 번째로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네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 쌍방이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시험에서 다뤄져요.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중개대상물의 무엇과 무엇? 여러분들 여기에요. 이 규모라는 이야기는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여기에만 나와. 공인중개사법에. 그런데 상태라는 이야기는 곳곳에서 나와.
중개사법에서 상태, 중개대상물의 상태라는 건 무진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이렇게 나와. 기출문제예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1번 중개대상물의 위치, 2번 중개대상물의 상태, 3번 거래 예정 가격, 4번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수수료, 5번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쌍방의 준수사항. 몇 번이 답이요? 그거요. 규모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요. 두 번째는 이거요. 시험에 나왔다면 요거 빼고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필수적 기재사항 아닌 거. 1번 중개대상물의 위치, 2번 중개대상물의 규모, 3번 거래 가격. 3번 뭐래요? 거래 가격. 여러분들 내 집 3억에 팔아주시오 하면 3억에 팔려? 반드시? 2억 9천에 팔릴 수도 있고 3억 천엔 잘 안 팔리겠죠? 근데 또 알아? 그렇게 팔릴지도. 뭐 그런 거야. 하여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래 예정 가격이지 거래 가격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틀려. 이런 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 예정 가격인데 꼭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거래 가격.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계급이 뭐요? 이 딴 동네 애들은 몰라도 저 원주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거야. 중이. 예, 중이 모자를 쓰는 아주 애가 있는데요. 예, 직업이 뭐냐면 가수야. 중이 모자 쓴 애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요. 요새. 여러분들 저는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애들 보면은 남자애들 보면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잘생겼는지. 근데 여자애들은요, 저는요, 구별이 안 가요, 일단. 여자애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은 구별이 안 가. 근데 남자애들 보면 정말 이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요. 남자들 잘생겼다? 준수. 시아준수. 준수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 중이모의 가수가 있는데 아주 잘생겼다. 준수하다. 경기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의 발음 못해요. 여러분들은 의 발음을 하나요? 저걸 의로 발음해요? 중이모의 가수라고 발음하나요? 중이모의 가수 이렇게 발음하나요? 의라고 쓰고 읽기는 예로 읽어요. 중이모의 가수, 준수하다.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가격이 아닙니다. 예정 가격이요. 예정 가격. 수수료요. 쌍방의 준수사항. 저것이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이야기해 봅시다. 법정서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작성교부 보존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요. 근데 의뢰인이 요청해서 써달라고 요청한 이상 작성 보존 의무 있다 없다? 그때조차도 없다는 거요. 근데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너 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까짓 거 쓰기로 했어. 쓰기로 한 이상 법정 서식만 써야 된다. 임의로 써도 된다. A4 용지 갖다 놓고 임의로 써도 되는데 단 임의로 써도 이거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라는 게 뭐다? 그래, 어떻게 외워줘요? 중이모의 가수, 준수. 됐어요? 그것이 일반 중개계약서 얘기요.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은요, 우리 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뢰인이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고개 드시오. OX로 대답해봐요.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독점중개계약이라고 한다. OX. 네? X. 뭐라고? 전속중개계약이지 독점중개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독점중개계약은 어떻게 용어 정의를 해야 되는가? 누가 중개를 했든 거래가 성립하기만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 그게 뭐다? 독점중개계약입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뭐냐?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이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전속중개계약이냐? 우리 법에 그따위로 써놨거든. 자, 일단요,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을 이야기할게요. 전속중개계약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요. 원래요, 법적 사실들, 관행들이 존재해가지고 그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법적 사실들, 어떤 관행, 관습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건데, 전속중개계약은 그런 게 아니라 관행이 없어. 근데 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쪽이 좋으니까 한번 이쪽을 해보시오라고 하면서 법적 관습을 이끌어내는 그게 전속중개계약이야. 그래서 저런 규정을 갖고 프로그램적 규정이라 그래요. 쓰지 마세요. 초창기니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 저건 뭐냐면 법을 먼저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쪽 좋으니까 이쪽 따라오시오 하고 이야기해놓고 있는 게 전속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전속중개계약을 많이 맺는다. 아직도 멀고 먼 얘기다. 아직도 멀고 먼 얘기야.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강제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이 아니라 독점중개계약으로. 그럼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독점중개계약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뭘로 바뀌어? 콩쥐팥쥐로 바뀌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식 독점중개계약을 우리식으로 고쳐놓은 게 전속중개계약이에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지금부터 시험에 나서 다뤄지는 거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첫째가 뭐냐? 법정서식이요. 있다 없다? 법정서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둘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성교부 보존 의무 있다 없다? 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 작성합니다. 몇 부 작성이요? 그래서 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작성교부 보존 의무가 존재해요. 몇 부 작성이요? 자, 칠판을 보십시오. 확인설명서는요, 이거 세 부 작성해요. 거래계약서 세 부 작성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부 이상 작성이에요. 세 부요, 세 부 이상이요. 저건 왜 그러냐면 확인설명서는 권리 취득 의뢰인하고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한 부씩 주고 개업공인중개사도 한 부 가져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 부예요. 그런데 중개를 할 적에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만 있다,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 공동중개라 해가지고 여러 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적에는
대표로 한 사람만 갖는다. 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3부 이상이에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부 이상입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는요 2부야. 왜? 아까도 봤지만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 쌍방이다.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다.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야. 특히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명 있어.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했어. 그러니까 의뢰인 1명, 개업공인중개사 1명, 2부 작성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2부가 이상하면 먹어 못 먹어? 2부 이상하면 못 먹잖아. 그러니까 2부는 2부일 뿐이야. 2부 이상하면 틀려. 3부는 3부 아니에요. 3부 이상이야. 2부입니다. 여기 2부 작성하여 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작성을 하는데 임의 작성이 가능할까요? 라는 거야. 반드시 법에 있는 요것만 써야 된다? 아니면 임의 작성 해도 된다? 어느 쪽일까요? 임의 작성할 수 없대요. 반드시 법정 서식으로서 저 별지 제15호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저것만 쓰래. 심지어 자구 수정도 불가능이 돼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는 그 문구를 고친다 못 고친다 고쳐낼 수 없어요. 자구 수정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법정 서식으로서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3번째 얘기야. 2개를 구별할 수 있죠? 자, 이쪽은 법정 서식 있어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외워야 될 것들 자꾸 늘어나. 그러지 말고 여긴 있는데 의무가 없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아는 대로 대답하면 되거든? 여기도 있는데 여긴 임의 작성도 안 되는구나. 요것만 써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면 되는 거야, 이게요. 그래요. 임의 작성 안 돼. 구별합시다. 됐죠?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어요. 뭘 기술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번째로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요 2가지의 경우에는요,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때는 위약금 내야 돼요. 그런데 3번째로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한 경우, 요 경우는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문제로 다뤄질 때 이게 승질나요. 이게 시험 문제로 다뤄질 때 승질나는 게 뭐냐. 죄송합니다. 이거 일단요. 이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라 의뢰인의 의무죠. 자, 일단 여기를 보십시오. 이 의뢰인의 의무에서 여기에서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 내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3월을 원칙으로 해요. 몇 개월을 원칙으로? 근데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게 우선된다는 거야? 아니면 3개월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을 때는 뭐가 우선돼? 항상 그거요.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면 3개월인데 당사자가 2개월로 정했어. 그럼 어떤 게 우선되는 거야? 2개월로 정한 게 원칙인 거야.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요. 특별법 우선인 거야.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그래서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했는데 그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자 유효기간 내로 출발을 해서 거래한 경우로 끝나야 돼요. 시험 문제는 더러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수수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OX. 다시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OX. X인 거예요. 자, 의뢰한 경우요,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요. 이것 빠지면 틀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전속중개계약을 제가 체결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분한테. 그래 놓고 내가 딱 보니까 못 믿어워. 초짜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살짝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어. 에이, 내가 저기 했는데 전속중개계약 맺었지만 어쨌든 팔아주시오 하고 이분한테도 의뢰를 했어. 그럼 나는 이분한테 위약금 그때 주는 거야? 누가 거래 안 했잖아. 아무도. 했더니 이분이 거래를 했을 시에는 나는 이분은 거래를 했으니까 뭘 줘야 돼? 거래를 시켜줬으니까. 중개수수료를 주고 이분한테는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뭘 줘야 돼? 위약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야. 근데 제가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딴 사람한테 물건 또 내놔. 그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섭섭해?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긴 왜 섭섭해? 그게 세상 어이가 없는 얘기들이야. 섭섭하겠어? 속으로 좋아하겠어? 섭섭하겠어? 속으로 좋아하겠어? 섭섭하다는 사람은 이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섭섭해? 아니면 좋아해? 왜? 내가 계약을 맺든 다른 사람이 계약을 맺어주든 나는 무조건 뭘 챙길 수 있어? 챙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아유 나 못 믿고서 섭섭하고 말로는 그렇게 해도 어떡해? 속으로는 웃고 있어. 즉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다시 중개를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OX. X인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의 고정이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면 안 돼 해도 돼. 되는 거요. 그 다음 다시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OX? 그래요. 거래한 경우가 놓치지 말자는 거요. 두 번째 이거요.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오. 전액의 범위에서 위약금으로 지불하오. 예? 위약금은 수수료 전액 그 자체입니까? 그 범위 안에서입니까? 범위가 어디 있어? 범위가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거요.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는 악착같이 그걸 범위 안에서라고 고쳐내.
그러니까 틀리면서도 뭐가 틀린지 모르는 거야 지금.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의 범위 안에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범위 안에서 주는 거야. 수수료 전액 주는 거야. 그렇죠. 범위 안에서 하면 틀려. 승질나요.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를 했어요. 자, 이건 뭐냐?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를 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깰 생각은 없었는데 뭐냐면 내가 동창회 갔더니 친구가 나한테 집 팔래. 동창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팔았어. 이거 수수료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한 게 있어 없어?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수수료 대신에 뭘 준다? 단 소요된 비용만 준다는 건데 미국식 독점 중개 계약에서는 이때도 주는 거요. 왜? 리스팅 하면서 거기에 썼대니까 수수료 주겠다고. 그때도 거기다 사인했어 지가. 그래서 그때도 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중개를 했든 거래만 성립하면 무조건 수수료 받는 거야 여기는.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요때는 수수료가 아니야. 이때는 아니야. 소요된 비용만. 요게 전속 중개 계약과 독점 중개 계약의 차이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보십시오.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뭘 준대? 중개수수료의 50%를 주는 거요? 소요된 비용을 주는 거요? 소요된 비용인데 소요된 비용의 범위는 중개수수료의 50%요? 50% 범위 안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수수료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준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요된 비용은 실비 아니야. 실비다, 실비 아니다. 실비는 푼돈이야. 저건 실비 아니요. 자, 실비는 어떤 거냐 이런 거요. 공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 하나 열람하는데 500원 들고 등기부 띄는데 1000원 들어. 그런 거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그거 대행료로 10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뭐 받아? 법무사는 대행료 받으면 2만 원 받아.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1000원 받으래. 그러냐? 그거 받겠어? 안 받겠어? 야, 푼돈이야. 실비 중에서 제일 큰 건 뭐냐? 장거리 교통비요. 즉 땅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멀리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주에서 땅 보러 어디까지 가냐? 저 전라남도 해남까지 갔어. 땅 보러. 그러면 그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비용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물건 의뢰인한테 비용 받아서 가야 돼? 그래서 장거리 교통비. 근데 너무 멀어서 할 수 없이 자고 왔어. 숙박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서 땅 보고 잠만 자고 밥은 안 먹어? 그러니까 식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 왜? 안 가도 먹거든. 안 가도 밥은 먹잖아. 그러니까 식비는 받을 수 없어. 그런 게 그게 소요된 적이야. 실비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요된 비용은 실비가 아닙니다. 실비보다 범위 커. 여기에는 식대 같은 거 영수증 청구해가지고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요된 비용은 실비다, 실비보다 범위가 크다. 그래요.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50%를 소요된 비용으로 받는다. 50% 범위 안에서다. 여러분들 칠판에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썼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이 아니야.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OX. 오야! 봐봐. 수수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범위 안에서가 있어 없어? 다. 그렇게 나와 진짜 시험은. 다시요. 여기는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OX. 오야, 그게.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는.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범위, 여기는 전액. 구별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 자,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 50%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소요된 비용을 받는다라는 저 얘기가 지닌 의미는 여러분들, 암만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중개를 하기로 했더니 소요된 비용이 중개수수료 50%에 육박하게끔 비용이 클까요? 절대 아닐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저건. 저건 왜 그러냐? 미국에서는 이때도 뭐죠? 수수료 전액 준다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때 수수료 전액 안 주죠? 그러니까 법이 미안한 거야. 법이 미안해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요때 경우는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한번 중개수수료 50% 범위까지 네 마음껏 한번 청구해 보아라 라는 저런 뜻인 거예요. 영수증 청구해서 네 마음껏 수수료 한 50% 범위까지 한번 청구해 봐라 이런 뜻이야. 근데 이렇게 청구했어.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데 점심값 200만 원. 중개수수료가 400만 원인데 점심값 200만 원 이렇게 청구했어. 이거 좀 말 돼? 안 돼? 안 돼요. 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점심값 200만 원이 무조건 말 안 되는 건 아니야. 중개수수료가 한 2억 정도 나와. 그럼 점심값 200까지 거 써 못 써? 중개수수료가 2억이라니까? 그럼 쓸 수 있어 없어? 그땐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쓴 게 있어요. 사회 통념에 맞게. 뭐라고요? 사회 통념에 맞게가 그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말되게. 말되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비용을. 자, 정리합시다.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자와 거래를 했을 땐 중개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 통념에 맞게 청구해야 돼요. 말되게 청구해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의뢰인의 의무로서 전속중개계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는 1번, 2번과 3번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요,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받을 수 없는 수수료예요. 그죠?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중개를 의뢰해서 한 명한테서 거래가 성립했을 땐 나머지 분들한테도 수수료 줘야 된다 아니면 한 분한테만 주면 되는 거다. 한 분한테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2번 얘기는 뭐냐?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했다. 이건 뭐냐? 이런 거요. 언니가 내가 중개를 의뢰를 했더니 전화를 온 거요. 물건 살 분 있으니까 오시라고. 내가 갔더니 저 언니가 나와 있네. 근데 살려고 나온 거야. 근데 우리끼리 윙크한 거요. 왜? 우리끼리 어떡하자? 우리끼리 밖에 나가자는 거야. 그래서 살짝 우리 둘이서 도망가서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거래계약서 썼어. 얘 걸렸네? 자, 그러면 이분은 우리한테 수수료 달라고 할 수 있다, 못한다? 예? 그래요. 있는 거요.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2번의 경우에도 수수료 청구할 수 있어요. 1번의 경우는 아닌데. 문제는 줄놈들 같으면 지들끼리 윙크하고 밖에 나갔겠어? 안 나갔겠어?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안 줘. 안 줄 적에 할 말이 법으로 이기질 못해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화기로 욕이나 해야 될 수밖에 없어. 이 사람 때문에 서로 안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긴다니까. 법으로 이기는데 방법이 없다니까. 입증을 어떻게 할 거야, 입증을. 그래서 승질나요. 하지만 시험 문제라는 거요. 2번의 경우에는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수수료 받을 수 있다야. 1번의 경우는 없다야.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의뢰인의 의무란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했을 땐 이건 뭐 해놨다고 거기다가? 사인했어. 계약서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수수료 줘야 돼. 예, 요것이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번째요. 다섯 번째는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첫째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시험에는 1주에 2회라고 나올 수. 누구 생각하냐? 돌아가신 이주희 씨 생각해. 돌아가신 누구? 예. 그 다음 2주일에 1회요, 1회 이상이요. 업무 처리 사항 뭘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지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저기 핸드폰에 저 문서 돼. 예, 됩니다. 그것도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예,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공개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OX. 다시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OX. X야.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저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까 제가 프로그램적 규정이라 그랬죠. 우리는 왜 일반 중개 계약을 맺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유가 우리 피해는 빨리빨리가 흘러. 빨리 처리하려고서 여러 명한테 내놓은 거야.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안 맺고 일반중개계약을 맺는 이유가 빨리빨리다 보니까 이런 전속중개계약에 법이 특별히 요 조항을 둔 거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한다. 그럼 한 명한테만 내놨어도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가 붙잡고 감추고 있다. 이걸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까발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발품 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전속중개계약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자리를 아직도 못 잡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빚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진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옥답 이걸 팔려고 했을 때 남사스럽고 주변에서 알면 창피해. 그래서 조용히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 정해서 그 사람한테만 중개를 의뢰했고만 그 사람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거 물건을 공개하게 되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조용히 처리가 되는 거야. 전국으로 까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야.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업 의무 세 번째 문제는요. 공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지체 없이 며칠 이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됐어요? 여기도 역시 뭐요? 문서요. 일단요. 중개사법은 7일 다음에 지체 없이야. 며칠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다음에 지체 없이. 우리 7일 다음에 지체 없이 나오는 거 1교시에 썼었어? 안 썼어? 썼어. 뭐? 등록 절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 등록 통지하고 업무 보증한다. 증 교부가 있다. 할 때 요게 며칠이요? 요게 뭐요? 요거 한 번만 배웠을까요? 7일 다음에 지체 없이 나오는 게 또 있을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필증 교부가 있게 돼요. 요거 며칠이라고 수업했어? 요거 7일이에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교부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분사무소 설치 예정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며칠일까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7일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다음에 지체 없이예요.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요거 며칠이요? 7일이요. 요건 며칠이요? 중개사법에 7일 다음에 지체 없이가 나오는 건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있어요. 저 3번을 이제는 우리는 다 수업했어. 그런데도 시험 문제는 악착같이 이렇게 나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가 이루어졌을 땐 지체 없이 문서로 7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두 개를 바꿔서. 여러분들 틀릴 거야? 안 틀릴 거야? 틀린다면 내가 이런 거 써준 게 의미가 없어. 7일 다음에 지체 없이가 중개사법에 몇 번? 저렇게 3번 연속돼요. 그 3번 연속되는 거 우리는 이미 수업을 다 했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반 중개계약에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정서식이 있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 요청시조차도 의무 없다 그랬어요. 임의작성조차 가능해.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 이런 건데 이런 거 안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필수적 기재사항 안 집어넣으면? 할 수 없어. 왜? 거래조차도 보존 의무가 없거든. 보존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은 달라요. 자, 여기 보십시오. 법정서식이 있어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다 그랬죠?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작성, 교부,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돼? 업무정지 처분받아. 그 다음 이거요. 임의작성해 못해? 반드시 뭐만 써야 돼? 법정서식만 사용해야 돼요. 임의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 처분받아. 그 다음 이거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 문서로 통지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 처분받아. 그 다음 이거요. 공개가 이루어졌을 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 처분받아. 그 다음 이거요. 2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의무 위반은 뭐다?
임등치. 이번 의무 위반 뭐라고요? 임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7일 이내 정보 공개 안 했어. 뭐야? 임등치. 그 다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했어. 뭐다? 임등치. 공개 의무 위반만큼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저게 시험 문제야.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에는요, 여러분들, 의무 위반이라는 거 없어. 전속 중개계약에서는요, 어떤 하나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를 위반하면 안 돼. 위반하게 되면 올 업무정지입니다. 뭐라고요? 왜 올 업무정지냐? 여러분들 임등치는 업무정지 처분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요? 네,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요. 임등치도. 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니까 등록 취소 안 시킬 수도 있어. 안 시키는 대신에 뭐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거든요. 올 업무정지인데 다른 업무정지와 달리 7일 이내 공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했어. 요것만큼은, 즉 공개하려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 요건 뭐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됐어요? 두 개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는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법 조문상의 차이점입니다. 그 법 조문상의 차이점은요,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건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있고요.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없어요. 그리고요. 얘는요. 여기 이거 거래계약서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표현은 어디 적혀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에만 저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아까 말하는 유효기간의 문제로 유효기간 3월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전속 중개계약서에만 적혀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잘못 말했어요. 유효기간 3월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조문에만 들어있어요. 법조문엔 들어있어요. 그렇게. 근데 서식에는 여기요. 법정서식에 있죠. 여기 있고 여기도 법정서식 있죠. 거기에는 유효기간 3월 원칙으로 한다. 단 의뢰인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건 양쪽에 다 들어있어요. 법에는 서식에는. 법에는 여기에만 적혀있고 서식에는 양쪽에 다 들어있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서식 갖고 수업해야 돼요. 서식 갖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무조건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서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식 갖고 이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과 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죠. 그럼 이때 공개해야 할 정보가 무엇이냐라는 게 시험 문제로 그거는 33페이지에 있어요. 자, 교재 3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알아두기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요것은요 여러분들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따로 외운다, 따로 외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지, 외워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더 외우냐?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 설명할 때 그 확인 설명사항하고 비교해서 해야 돼요. 뭐랑 비교요? 확인 설명사항하고 비교를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는 거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거기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그 미음을 보세요. 미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당권, 임차권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단서가 있어. 출처나.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공개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항을 공개했을 시에는 업무정지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여기 전속중개계약에서 의무 위반은 전부 뭐라고? 업무정지야. 그거 업무정지야. 근데 그게 업무정지고 이거하고 구별해야 돼. 공개하려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업무정지, 임등치. 근데 공개를 했는데 그 정보를 공개했는데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면 그때는 뭐야? 그때는 업무정지야. 그 다음 거기 시옷을 보세요. 시옷을 보면 거래 예정 가격 및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그 밑에 단서가 있어요.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줄쳐놓으세요. 임대차 아니할 수 있다. 자,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얘는요 시험 문제가 있다 이로 나와. 속이는 걸로. 중개사법의 제일 나쁜 문제가 속이는 문제야. 그래서 속이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악착같이 낸다. 아, 정말 있죠? 내가 어떨 때는 막 속이 끓어요. 왜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낼까? 왜 수강생을 이 정도까지 괴롭힐까? 근데 악착같이 내요.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야. 근데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요. 그럼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해서 안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밑에 거. 다음은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시험 문제 볼 때 문제 읽어봐. 문제는 잘 안 읽어. 문제는 여러분들 뭐만 읽는 줄 아셔? 옳은 거 틀린 것만 읽어. 그러니까 이거 전속중개계약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그 문제네. 그것만 보거든. 그것만 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임대차라는 건 읽지도 않았어. 근데 문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 적혀 있는 거야. 여기에 공개사항 하면서 거기에 딱 이거 적혀 있어. 거래 예정 가격 및 공시지가라고 그렇게 써놔. 근데 임대차 안 읽었으니까 공시지가 여러분들은 공개사항으로 알고 있죠. 문제를 안 읽어서. 그렇게 속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중개사법에 그렇게 속이는 문제의 유형은 3가지가 있어요. 딱 3개가 있어. 그래서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속이도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돼. 해도 나오면 틀려. 그래도 악착같이.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니까 환장하지. 기억합시다. 어쨌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 아니할 수 있다. 일단 그리고 나중에 매 맞고 그죠? 쓰는 저기를 좀 맛보고 쓴맛을 보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소. 이렇게 해서 2교시 끝내겠습니다.